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주말 동안 강원 지역 곳곳에 간간히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최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동풍이 유입되는 영동 지역은 20도 내외를 기록해 선선하겠습니다. 주요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을 살펴보면 원주가 26도, 횡성 영월 27도, 평창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강원자치도 외에 주소를 둔 사람도 강원 생활도민으로 인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단오절을 앞두고 단오 세시풍속 행사를 진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 섬강 유역에서 발견된 철기시대 돌무덤인 주산리 적성묘에서 묘각과 인골, 유물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6월 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의회 의장단 선거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의회에선 상임위원장 등 최대 7개의 장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 2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내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나눠줄지 등에 대한 후반기 의적 배분을 논의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달 20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철도교통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선 가운데 삼척 강릉을 잇는 고속화 사업 45.8km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 삼척 고속화 건설 중 도내 구간 37.2km도 시운전을 거쳐 올 연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는 이미 추진 중인 1구간과 7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간도 다음 달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산물 소송이나 산림 관리를 위한 도로인 임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이달 12일까지 강원권 9곳을 포함해 전국 임도 34곳 120km를 점검합니다. 대상지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취약지의 임도이며 점검 내용은 임도의 손상 여부와 계곡 배수시설 상태 등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외에 다른 시도 주민까지 강원 생활도민으로 선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3일에 진행된 제2차 회의에서 강원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네. 강원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까지 강원 생활도민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조례안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않는 국민이면요. 누구나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이 되면요.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 할인, 가맹점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밖에 도정 소식이라든가 축제, 그리고 뭐 관광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네네. 네,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요, 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강원자치도를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도내에 체류하면서 소비 활동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강원자치도에 그동안 뭐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번 강원생활도민제도를 계기로 해서 방문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활도민의 지속적인 왕래로 인해서 우리 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실제 거주지까지도 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주 인구 역시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네. 앞서 누구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강원 생활도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네. 예, 강원자치도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냐면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즉 그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제외하고 이 강원자치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 체류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초 조례안은요, 이 강원자치도에 등록 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출향도민의 경우는 사실 제외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선정 대상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다수 제기돼서 다행스럽게 또 그 선정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이처럼 선정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생활인구 유입이 촉진되고 앞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신청 대상이 좀 폭넓게 수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강원생활도민의 저희가 이 관련 이 조례안을 먼저 발의하게 된 배경을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저희가 인구 자연 감소와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이 이제는 사회 문제를 넘어서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인구 격차가요, 결국에는 지역 소멸 위기를 더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우리 강원자치도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의 이 삼중고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기존의 정주 인구에만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이 아무래도 생활 인구의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도에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체류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강원도의 지역 소멸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꼭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조례안 이름에 담겨있는 생활도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물론 누구나 그냥 대략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다소 좀 생소한 용어일 수는 있는데요.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요,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계셨어요. 이 관계인구라는 것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로 일본에서 시작된 용어인데요. 사전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주 인구가 아님에도 특정 지역과 어떤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지역과 관계를 형성한 자를 말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관계 인구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인구 감소 지역의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법안에서 생활 인구가 도입돼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생활 인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등록을 포함해서 정주 인구하고 그다음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인 사람을 즉 체류 인구를 통틀어서 생활 인구라고 합니다. 관계 인구라는 용어랑 정말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네네. 관계는 정착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에 초점을 뒀다면. 그렇죠. 네, 이 생활 인구는 제가 알기로 2022년에
제정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용어로 알고 있는데. 네, 법은 제정 작년 2022년도에 됐고요. 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체류하거나 아예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대통령 시행령에는요, 네. 하루 구체적으로 체류 인구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요. 네. 하루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네, 머무는 횟수가 월 1회인 사람. 이런 분들을 체류 인구라고 해가지고 생활 인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념을 이해해 가게 되네요. 네, 이게 말씀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체류 인구를 사실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 머무는 그 월 1회인 사람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최근 안전부에서는 전국의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생활 인구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예, 강원도의 경우에는 철원이 선정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정주 인구의 4배 이상이 높은 체류 인구가 나온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대신 교통이라든가 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지역이 하나의 어떤 그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고 이렇게 흐르게 되는 이 유연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용어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앞으로는 이런 정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에 중점을 둔 정책이 인구 정책으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해주시는 것만 들어도 이 조례안이 얼마나 진심이신지 네, 느껴집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었고요. 네네. 강원특별자치도 현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주와 춘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구 소멸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강원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어나서 활력이 솟아나길 기대해 보게 됐는데요. 네. 앞서 전북에서 2022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전북 사랑 도민 제도를 시행했지만 1년 6개월간 도민증 발급이 110건에 그쳤다고 해요. 그래서 아쉬움이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도가 좀 취지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의 경우에는 사실 다소 저조한 실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최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보다 그 발급 대상을 크게 확대를 한 상황이고요. 네. 반면 이 생활도민제도가 또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전남인데요. 전남 사람 서포터즈라고 해서 현재 47만 명이 가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의 경우에는 이 각 시군에 적극적인 캠페인과 각종 이벤트 행사 그리고 230여 개에 달하는 관광, 숙박 그리고 할인 가맹점을 통해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처럼 우리 강원생활도민제도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혜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무용지물에 이르기 때문에요. 네, 획기적인 홍보 전략이 필수 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혜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어떤 관광지 할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0대에서 어르신 연령까지 전 연령층에서 공감되고 환영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성공한 전남의 사례를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방금 혜택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등 그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혜택은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강원 생활도민제도 조례안 이외에 강원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강원자치도의 출산율은요 0.89명이에요. 네,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세 번째로 높고 대한민국의 전체 출산율은 0.71명보다 높은 상황이기는 하는데요.
작년 강원자치도의 우리 출산율을 보면은 2022년 대비해서 7.6%포인트나 감소해서 전국 평균 7.3%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더라도 이 강원도의 2024년도 1분기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강원자치도의 경우에는요. 수도권과는 다른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의료, 그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요. 이 정책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처럼 이 전입 경쟁과 같이 지자체 간의 인구를 빼앗기 위한 어떤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상생할 수 있는 이 생활 인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 유입 정책 앞으로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오는 6월 9일 단오를 맞아 단오 세시풍속 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6월이 되니까 어김없이 단오제 관련 소식이 들려오네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세시풍속 행사를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데요. 네.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내면서 여러 민속놀이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포의 머리 감기와 쑥뜯기, 그리고 그네뛰기와 활쏘기와 같은 놀이를 했는데요. 특히 그중에 고려시대 때부터 단오날 쑥과 창포로 놀이개를 만들던 풍습에 유래해 이번 세 번째 세시풍속 행사로 놀이개 키링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역사박물관 현윤진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각 계절의 주요 세시 및 절개 만든 행사가 5회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원주 세시풍속에 대한 전통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시민분들께 역사 재고 의식과 함께 다양한 민속 문화를 개성하고자 저희 2022년부터 세시풍속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어요. 올해 첫 번째 세시풍속 행사는 용띠해를 맞아 새해의 청룡 달력 만들기를 지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4월 세시풍속 행사 때는 삼진날을 맞아 아파 텀블러 만들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분들의 반응은 물론 좋았고요. 특히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인지 매회 세시풍속 때마다 정말 인기가 좋았답니다. 요새 가방 등에 키링을 매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어서 이번 단오 세시풍속 행사 때는 놀이개 키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놀이개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놀이개 키링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명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오 때 놀이개를 만들던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놀이개는 예부터 금, 은, 옥, 비취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네. 다채로운 색상과 귀한 폐물을 사용해 다양한 형태의 문양을 표현한 놀이개는 단조로운 우리나라 의상의 화려하고 섬세한 미를 더해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궁중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애용했던 장신구입니다. 이번 세시풍속 행사 때 놀이개 키링을 예쁘게 만들어 이 가방이나 파우치에 꾸며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은 내일 아침 9시부터 오는 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50명을 받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누리집 상단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일정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6월 9일 오후 2시에 박물관 1층 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현윤진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세시풍소 이외에도 저희 2024년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박물관에 실제 소장되어 있는 유물 연계 체험으로 관내 학교 및 기관 단체 대상으로 저희 역사 박물관 내에서 진행합니다. 전통 가옥을 연계한 기와집 조명 만들기와 나전칠기 유물을 통한 반짝반짝 자기야 만들기, 그리고 유물 속 길상 문양을 알아보는 병풍 만들기, 금속문 연계 도장 만들기 등 이렇게 전시 유물 연계 체험 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교육과 체험을 결합해 더욱 친숙하고 유물을 접하고 역사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채로운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고 역사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참가 비용이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사전 전화 신청 후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잊혀져가는 우리 세시풍속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단오 세시풍속 행사 때 놀이개 키링을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9월과 12월에도 추석 무드등 만들기와 동지 복조리 만들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시풍속 행사 에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 섬강유역에서 주산리 적성묘의 묘각과 인골 또 유물이 추가 발굴되며 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문화재연구소 라경화 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문화재연구소 라경화입니다. 네, 작년 말에 원주 환경청의 섬강 횡성지구 하천 정비사업 공사 과정에서 적성묘가 발견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철기시대 돌무덤으로 알려진 적성묘란 정확히 어떤 유구인가요? 네, 적성묘란 말 그대로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인데요. 네. 예명 문화권의 무덤 형식 중에 하나이고 철기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이 무덤들은 대체로 큰 강을 따라서 조성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진강, 한강, 그리고 북한강, 남한강 등과 그 지류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산리 유적 그 적성묘는 섬강에서 처음 확인된 유적으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성묘의 특징은 하나의 무덤방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다른 무덤방을 덧붙여 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무덤방이 최대 80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남양주 곤지암리 유적이 있고요. 가깝게는 조선 아우라 유적에서도 무덤방이 50여 개가 되는 적성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적성묘라는 한자어부터 좀 살펴보면 쌓을 적자, 돌석자에서 이제 돌을 쌓아서 만들어서 돌무덤이고 이름이 없는 돌무덤인 거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철기시대인 건데 역사시대가 아닌 그 선사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당초 단일장 묘각으로 추정되고 있던 적성묘에서 인골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서 다장제 묘각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에 해당하는 철기시대에 다장제를 치렀다는 사실로 알 수 있는 역사적 의미는 없을까요? 네, 그 주산리 적성묘는 현재까지 그 무덤방이 한 6기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이제 2기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무덤방에서 확인된 인골의 형태가 그 화장된 인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화장된 후에 습골, 그 뼈를 추스린 후에 뼈 조각을 모아서 무덤방에 뿌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방에서는 무덤방 한 개에서는 3개체의 그 인골이 확인되었는데요. 상대로는 알 수는 없는데 성인 한 개체와 아동 한 개체, 영유아 한 개체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단일장이 아닌 다장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집단 묘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족묘 또는 한 집단 지배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추가장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는 부족의 위계와 정치적 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그 적성묘 주변으로 그 철기시대 사람들의 주거지나 수혈 유구 등 생활하던 공간과 유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대에 생활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묘각 인골과 함께 혹시 추가적으로 발견된 유물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무덤방 내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중요한데요. 그 조사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흙은 모두 채를 쳐서 확인을 하였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인골 외에도 편할문 토기편, 유리제 연주, 환옥이 같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환옥과 연주옥은 제작 기법이 다른데 환옥은 거푸집을 이용해서 개개로 만들고요. 연주옥은 봉의 유리를 코일처럼 둥글게 감아서 유리가 굳은 후에 봉을 빼낸 모습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제 옥의 다양한 제작 기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적성묘 발굴이 네. 완료되면 혹시 관람이 나중에 가능할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공개될 것으로 보고요. 설명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현장 공개 등으로 원주시와 협력해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굴조사 잘 이뤄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 라경화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